마지막 책. 알퐁스 도데. 그가 죽었어.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에게 말했다. 벌써 며칠 전부터 나는 이 슬픈 통지가 올 줄을 예감했다.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전에서 부고를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뜻밖의 일인 양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슬픈 가슴을 안고 입술을 떨면서 문인의 허술한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집 안에서는 서재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폭군적인 학문이 집안의 평안과 광명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그는 그곳의 아주 낮은 쇠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종이 조각들이 얹힌 책상 가운데 쓰다만 큰 글씨, 잉크병 속에 아직도 꽂힌 채인 폐에는 죽음이 얼마나 갑자기 그를 덮쳐왔는가를 말해주었다. 침대 위에는 원고와 종이 부스러기가 비어져 나온 느티나무 장롱이 그의 머리 위에서 반쯤 열려 있었다. 주위는 전부 책뿐이다. 선반 위에도, 의자 위에도, 책상 위에도. 그가 여기 책상 앞에 앉아서 쓰고 있을 때는 이 혼잡, 먼지 없는 난잡함이 그의 눈을 즐겁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는 생명과 일의 즐거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 죽음의 방에서 그것은 애처로웠다. 한 무더기씩 흐트러진 애처로운 책들은 다시 경매에 붙여져 강가나 노점에 흩어져서, 이 강가는 센 강변의 헌책방을 말합니다. 강가나 노점에 흩어져서 바람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들추어지는 길가의 문고 속에 섞일 듯하다. 나는 막 침대에서 그에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돌덩이같이 차고 무거운 이마의 감촉에 오싹하여 그를 보았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짐을 가지고 헐레벌떡 서점의 점원이 기운차게 들어와서 갓 인쇄된 책 보따리를 책상 위에 밀어 던졌다. 바슈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그러나 침대를 보고 그는 뒷걸음질을 치더니 모자를 집어들고 조심조심 돌아갔다. 병자가 그렇게도 기다렸으나 한 달이나 늦어 죽어서야 받게 된 이 바슈랭 서점의 짐 속에는 무언가 무서우리만큼 아이러니한 것이 들어있었다. 가련한 친구, 이것은 그의 마지막 책, 그가 가장 기대를 건 책이었다. 벌써 열이 심해서 떨리는 손으로 얼마나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교정을 했던가. 최초의 책 한 권을 손에 들기 위해 얼마나 초조했던가. 마지막 며칠 동안 더는 말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눈은 잠시도 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인쇄공이나 조판공이나 재봉공 등 단 한 사람이라도 출판일에 관계한 사람이 그 불안과 기대 어린 눈을 보았더라면 죽기 전에, 즉 한시라도 빨리 죽어가는 환자에게 새로운 책의 향기와 신선한 활자 속에서 이미 자신의 머리를 떠나 어렴풋해지기 시작한 사상을 생생하게 재발견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 일손을 바삐 놀려 조판과 인쇄와 제본을 서둘렀을 것을. 원기가 흘러 넘치는 때라 해도 실상 작가에게는 실정이 나지 않은 행복이 거기 있는 법이다. 자기 작품의 첫 한 권을 펼친다. 격렬하게 두뇌가 움직이는 속에서가 아니고 마치 부각하듯 결정이 된 하나의 형태로서 작품을 본다. 이 얼마나 즐거운 느낌인가? 아주 젊었을 때는 눈이 아찔해지는 느낌이다. 머릿속 가득히 태양을 집어넣은 듯 글자는 파랗고 노랗고 길게 늘어나 빛난다. 늙으면 이 창작가의 기쁨에 다소의 슬픔이 섞이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유감이다. 자기 속에 간직한 작품은 씌어진 것보다 언제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이다. 많은 생각과 일들이 머리에서 손으로 여행 도중 사라져버린다. 꿈의 밑바닥을 바라보면 책 속의 사상은 떠있는 색조처럼 바닷속에 떠다니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파리와 비슷하다. 모래 위에 놓으면 약간의 색 없는 물 몇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바람은 곧 그것을 말려버린다. 아, 이 사나이는 가엾게도 자기 최고의 작품에서 이런 기쁨도 환멸도 무엇 하나도 얻지 못했다. 움직이지도 않고 축 늘어져 베개 위에서 자는 이 얼굴과 그 옆에 새로 나온 책을 보는 것은 괴로웠다. 이 책은 곧 서점의 진열창에 나타나 한간의 잡담과 하루의 생활 속으로 섞여갈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제목을 읽고 저자의 이름과 함께 눈 속 깊숙이 기억 속에다 새겨두고 떠날 것이다.
밝은색 표지 위에서 번글번글 웃는 그 이름은 또한 구청의 쓸쓸한 페이지에도 기입되어 있다. 땅에 묻혀 잊혀질 굳은 뭔가 생생하게 눈에 보이고 아마도 불멸의 홍같이 그에게서 빠져나왔을 이 책 사이에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가 오롯이 그대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 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내 곁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돌아다 보았다. 금태안경 아래에서 내가 잘 아는, 그리고 글을 쓰는 친구 여러분이 모두 잘 아는 생기 넘치고 호기심에 빛나는 눈을 발견했다. 여러분의 책 광고가 나면 그답게 조심조심 끈기 있게 문전에서 2번 배를 울리고 찾아오는 책 수집가다. 웃음을 띤 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서는 여러분의 앞뒤로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신간서적을 얻어간다. 신간만이다. 다른 것도 죄다 가지고 있다. 신간만이 없는 것이다. 자,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좋은 때를 노리고 오는 것이다.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책이 나와 기뻐하며 누구누구에게 정정하랴, 인사장을 써랴 하고 기분이 설렐 때 여러분을 사로잡는 요령을 그는 안다. 아, 두드려봐야 대답이 없는 문도, 얼음 같은 냉대도, 바람도, 비도, 먼 거리도, 그 무엇으로도 배척할 수 없는 무서운 산에 아침에 파시장론의 작은 문을 두드리는 그를 보았다면 저녁에는 사르드 신작 희곡을 끼고 마를리에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살살 다니면서 졸라대기만 할 뿐 하는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지갑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장서를 채워간다. 참으로 죽음의 침대에까지 그를 끌고 오는 정도니 이 사나이의 책에 대한 열망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자, 당신 분을 받으시오. 나는 성급하게 그에게 말했다. 그는 책을 받는다기보다 마셔버렸다. 책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더니 근엄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고 안경을 닦으면서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는지, 단지 그 일 때문에 와서 약간 부끄럽게 느낀다는 건지, 바로 나간다는 건 체면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다. 책상 위에 반쯤 찢어진 포장지 속에서 여백을 많이 남긴 꽃 모양 컷을 삽입한 특제본을 몇 권 발견한 것이다. 가만히 생각에 잠긴 듯한 태도인데 눈도 마음도 전부 그리로 쏠렸다. 곁눈질을 한 것이다. 괘씸한 녀석. 하나 이것이 관찰광이다. 나 자신도 비통한 감동에 섞여버렸다. 그리고 시체의 베갯무리에서 연출되는 애통한 소희극을 눈시울을 적시며 응시했다. 서적광은 슬쩍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약간 몸을 움직이면서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우연이라는 듯이 책 위에 놓였다. 그는 그것을 뒤집어 펼치더니 종이를 쓰다듬었다. 점점 눈이 빛나고 혈기가 얼굴에 돋았다. 책의 마력이 그의 몸 안에서 작용한 것이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생트 베브시에게 갖다 드려야 할 책이군요.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열망과 곤혹과 그 책을 도로 내어놓으라고 할까 하는 걱정에서인지 또는 생트 베브시에게 가지고 간다는 걸 믿게 하려는 건지 그는 표현할 수 없는 회한의 어조로서 무겁게 덧붙였다. 프랑스 할리문의 그리고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